신텍에서 이미 MS랑 프로젝트를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음, 일을 뭐 실력 있게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뭐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닌데 회사 생활이라는 게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 안에서 관계가 또 좋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가실 때까지만 해도 뭐 옥션에서 신텍 가실 때도 그랬고 어쨌든 같이 일하시던 분들이 좀 좋게 보셔가지고 네, 같이 좀 일해보자라고 한 케이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팁 같은 게 민성님 지금 돌아보시면서 좀 있으실까요? 어떤 식으로 내가 좀 일을 하면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나를 좀 그, 추천하고 좀 데려가고 같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로 이어지더라. 좀 이런 게 있을까요? 팁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뭐 실은 지금 살면서도 똑같은 자세인데 실은 누군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저는 이렇게 제가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하진 않아요. 진짜 그게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할 정도면 음, 뭔가 그들도 뭔가 방법을 찾다가 그 중에 나를 하나 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정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생각을 해요.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이 나한테 와서, 물론 주변에 있으면 또 제가 바쁜 거는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근데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면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잠시만요 하고 제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거면 조금 제가 잠을 덜 자고라도 좀 도와주는 편이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 사람의 그 프로그램은 그런 거잖아요. 그냥 숫자 더하는 계산기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규모라는 게 있고 논리가 정확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 이 더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지? 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말하는 사람을 최대한 이해를 해야지 코딩을 하죠.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나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한 적 없는데 그래요. 보통 보면. 이게 보통 지금 프로그래머 혹시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굴 도와줄 때도 정말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걸 내가 다 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는 제가 다 못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말씀하신 거죠. 내가 요거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것도 괜찮겠냐? 그럼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해주고, 뭐 그게 꼭 나한테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은 저는 그런 걸 하고 까먹거든요. 왜냐면 또 음, 저는 또 제 일이 있으니까. 근데 뒤에 기억도 안 나지만 고마웠다는 얘기를 좀 여러 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금은 이제 뭐 바쁜 일정에 좀 시간을 쪼개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제 도움을 주시려고 이렇게 네, 좀 노력을 하신 편이고, 네네. 아, 그렇군요. 너무 좋네요. 사실은 그 일이 자기 일도 되게 바쁘고 사람이 이렇게 좀 커리어가 좀 더 진행될수록 뭔가 좀 담당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찾는 분들이 있어도 그런 시간들을 나누고 이러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민성님 뭐 바쁜 와중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좀 하시려고 하신 게 그분들이 또 그 도움을 받았던 걸로 또 기억을 해주시고 또 그런 부분을 또 잘한다는 걸 또 아시고 예,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되셨던 것 같네요. 음, 이제 질문하시니까 말씀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네요. 저도 뭐 음.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기셨습니다. 뭐 5번의 인터뷰를 하셨지만 어떻게 이제 직무가 바뀌었잖아요. 회사도 바뀌었지만 네. 회사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뭐 국제적인 글로벌 대기업으로 이제 옮기셨지만 프리세일즈 엔지니어 쪽에서 이제 프리세일즈 세일즈 쪽이라는 곳으로 이제 직무가 바뀌셔서 적응하는 좀 시간이 있으셨을 것 그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어떠셨어요? 처음 뭐 1년 어떤 기억이신가요? 너무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 게, 음, 첫 번째, 일단 제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음. 이 에피소드도 있는데, 뭐 이거는 오늘 하기엔 좀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너무 영어를 못했어요. 진짜 못했어요. 근데, 영어 에피소드인가요? 뭐 영어와 관련된 거죠. 짧게 그 정도로 해주세요. 영어를 못했어요. 네. 짧게 말씀드릴까요? 네, 아니면 해주세요. 이따가 너무 해드릴까요? 재밌을 것 같아. 네.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오기 전에 신텍 있을 때, 음, 어, 어떻게 제가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했던 그 프로젝트 때문에 또 외국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 했던 그런 결과물을 최대한 또 활용해서 그걸 똑같이 쓰지는 못하고 최대한 또 내 노하우도 있고 하니 그걸 활용해서 네덜란드 고객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 구축하는 걸 땄었어요. 물론 저희가 딴 거는 삼성전자 땄고 저희가 이제 플랫폼 쪽을 맡았거든요. 이제 일부 구축하고 이제 디플로이를 지금 네덜란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덜란드 갔죠. 생애 처음으로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 게 네덜란드였어요. 아, 그렇죠. 암스테르담에 한 달 동안. 물론 지금 몇 달 더 있어야 되는데 한 달은 저 도망쳤거든요. 딱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국인 민박집에서 이렇게 출퇴근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일을 하면 되니까 그 외국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은 또 다른 조직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딱 출근했는데 이렇게 리셉션에 있는 남자분이 저를 딱 보더니 How are you 그러는 거예요. How are you? 얼었죠. 순간적으로 얼었습니다. 왜? 일단 영어죠. 두 번째, 되게 친숙한 표현인데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써본 적이 없으니까. 자, 요즘 안 그런데 저희 때는 중1 때 첫 영어를 배우거든요. 저도. 아마 그죠. 제일 첫 장에 굿모닝이 나오고 그다음 How are you 나오거든요. 그럼 Fine, thanks, 맞아요. and you예요. 그죠. 그게 딱 첫 번째 대답이거든요. 근데 How are you 듣는 순간 완전히 몸이 얼었어요. 그 친구는 나한테 뭔가 답을 기대하고 한 건 아닐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었는데 나는 뭔가 답은 해야겠고 일단 How are you는 뭔가 들어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냥 제 영어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그때. 그 뒤로 MS 들어갈 때까지 영어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MS 들어갔는데 근데 딱 들어왔는데 막 영어가 이리저리 들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다닐 수 있는 건가 이거? 막 그때 그런 생각. 맞아. 두 번째는 일단 문화도 틀려요. 이 한국 기업하고 외국계 기업은 문화 자체가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안에 직원들의 어떤 잡을 정하고 뭔가 인원을 구성하는 것 자체 다 틀리고요. 일단 이것도 너무 생소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세일즈랑 업무도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막 트리플로 그냥 이렇게 충격이 계속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이 처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또 제가 간 팀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일주일에 5일 먹었으니까. 근데 5일도 그냥 먹지 않아요. 되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강도로 술을 먹는 팀이에요. 우리 팀이 MS에서 유명한 팀 중에 하나였습니다. 술로. 네 가지를 네 가지가 네 가지가 이게 큰데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충격이 좀 있으셨네요. 일단은 프리세일즈, 그 세일즈 쪽의 업무의 전환보다 일단 회사가 바뀌면서 뭐 영어라고 할지 아니면 팀의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술을 마셔야 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셨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프리세일즈에 대한 부분도 그 이제 정확하게 뭔가 정의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뭐 전담 세일즈가 있고 전담 세일즈가 필요로 한 기술 서포트를 하는 게 프리세일즈라는 그 당시의 정의였어요.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일즈 성향에 따라 프리세일즈들이 하는 게 다 틀렸어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어떤 세일즈는 기술적으로 좀 아는 세일즈는 프리세일즈한테 요구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상당수는 엔지니어 백그라운드 없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기술적인 얘기 나오면 무조건 프리세일즈 가서 모든 걸 다 핸들링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뭐 이런 게 다 또 세일즈마다 틀렸었어요. 자기가 같이 일하는 세일즈가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필드 세일즈 분들이 엔지니어 백그라운드가 아닌 경우에는 거의 프리세일즈 분한테 많이 좀 기대셨겠네요. 좀. 그래서 그분은 그죠. 구매 담자고 아니면 그 위에 의사 결정자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하면 그 다음은 다 이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미팅도 많이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 근데 그 전에 그때 민성님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옮기셨을 때 회사가 거기셨나요? 그 선능 쪽에 있는 거? 그죠. 지금 포스코 센터. 포스코 센터죠. 저도 이제 그 선능 쪽에서 일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 광고주여가지고 예.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아까 네. 영어 스토리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났는데 네. 저도 이거 예전에 뭐 링틴에서도 글로 적어드려서 많은 분들 공감하시고 했었지만 그 제가 영어 에피소드로 기억나는 몇 가지 순간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광고주랑 미팅을 하러 가면 그 포스코 센터에서 이제 영어들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 회사인데.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영어를 많이 쓰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래서 영어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어느 날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더니 그 안에서 이제 여성 두 분이서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뭐 커피 뭘로 할래? 뭐 이런 거였는데 한 분이 거기서 자기는 블랙으로 한다고 블랙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발음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네네. 그때 영어를 너무 못할 때라 네. 그러니까 너무 그게 멋있어가지고 진짜로 그 되게 뭐랄까 저한테 계기가 됐던 적이 있어요. 아, 나도 음. 진짜 영어는 좀 잘하고 싶다. 오. 예, 사실 진짜 그게 그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반가웠고 네. 아 영어를 사실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완전 글로벌 회사고 뭐 한국 지사에 계셨지만 지금 유니티도 완전 글로벌 회사에 지금 한국 대표로 계시는 건데 동료들도 해외에 되게 많고 뭐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본사랑도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실 거고 영어가 이제 하와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암스테르담에서 그러셨다면 그 뒤로 영어를 좀 어떻게 공부를 하셨어요? 지금은 영어를 좀 잘 하시잖아요. 잘한다고 하기는 좀 부끄럽고요. 그냥 서바이벌이고 그때 어쨌든 이제 들어갔는데 제가 어쨌든 선택해서 들어간 거고 그 뭐 누가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회사였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들어왔으니까 어떤 뭐 뚜렷한 목표라기보다 그래도 여기서 일을 잘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막연한 어, 목표였는데 영어를 못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비싼 영어 수업이 다이렉트 잉글리시라고 1대1 수업이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딱 들어가면 교실에 작은 룸인데 의자 2개 있어요. 선생님과 나. 1시간 동안. 그런데 일주일에 2번 하고 그러면 한 달에 8번인데 그게 되게 비쌌어요. 진짜 비쌌어요. 맞아. 지금이야 뭐 우리 온라인으로 1대1도 하고 막 이러지만 그때는 온라인 자체 뭐 이렇게 화상회의 자체 기술 자체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고 해봐야 그냥 전화 정도 하는 정도였고 그러다 보니까 1대1 영어는 뭐 엄청 비쌌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단위로 되게 비용이 비싼데 한 2년을 거의 2년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 기억으로는. 술 먹고 떡이 돼도 아침에 제가 예습을 못한 날이 있어도 갔어요, 일단. 막 진짜 술 냄새 나서 미안하다고 할 정도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2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때 그거 외에는 실은 공부는 안 했어요. 원래 그거 외에도 막 스타디도 하고 막 했어야 되는데 또 나머지 업무는 또 술 먹고 막 이런 또 실제 또 업무들에 또 그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는 어쨌든 요거는 빠지지 않았다는 게 되게 자랑으로. 근데 이제 2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뇌를 판단해도 그래도 이거 너무 못하는 거예요. 2년 지났는데도 다이렉트 잉글리시 그죠? 2년 예, 2년 동안 했는데도 했는데도 야 이거 그치 뭐 언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지. 근데 학원에서는 저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다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전히 말도 잘 못하는데. 근데 그때 느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꾸 부딪히니까 일단 너무 쫄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대화니까. 자신감. 예. 그래서 그때 하와이 할 때는 이렇게 얼었지만 얼지 않고 pardon 이제 이런 거지. excuse m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시는 여유를 2년 동안 배운 거죠. 아, 예. 하와이유 하는데 파든. 그러니까 예. 뭐 안녕하세요 하는데 뭐라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일단 비벼 네. 보는 거죠. 예. 일단은 여유가 좀 생기셨다. 네. 네. 되게 좋은데 지금은 사실 민성님 뭐 미국 사람, 뭐 영국 사람, 뭐 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네. 영어로 회의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데서 뭐 자신감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국말을 하는 것만큼 뭔가를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완전 이렇게 어렵죠. 오랫동안 예, 외국계 회사에서 그렇게 리더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데서 이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신가요? 어, 잘해야 노하우라는 게 생기는데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제만의 방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짧으니까 저 살아있는 동안 이 최장 해외 체류 기간이 10일이에요. 저는.
음, 그러니까 뭐 외국 가서 오래 산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게 당연히 네이티브는 언감생심이고 뭔가 좀 진짜 막 플루언트하게 하기는 좀 뭐 변명이지만 조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저의 어, 결점을 보완하는 거는 메일을 쓸 때도 이 왔다 갔다 하는 메일을 최소화하려고 했었어요. 음, 그러면 메일의 내용을 막 길게 쓰는 게 아니라 되게 포인트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한 번 더 좀 다른 표현으로 이런 거야. 다시 말해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좀 이런 피드백 많이 받았어요. 이게 내 메일은 좀 되게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 더 주고받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였기 때문에 이 메일 한 번 쓸 때도 이 길지 않은 문장인데도 꽤 많이 정제하고 최대한 심플하게 그냥 이게 여러 명이 봤을 때 다른 이해가 있지 않도록 좀 쓰는 게 되게 제 어떤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짧은 메일도 저는 시간이 되게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근데 음, 거꾸로 어떤 우리가 콜 할 때도 토픽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는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준비를 해요. 내가 뭔가 설득해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캐치업하고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 물어보고 뭐 이러면 되는데 뭔가 여기서 조금 서로 좀 설득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원하는 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짧은 용어로 해봐야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음, 조금 심플한 포인트 정도는 정리를 해서 들어가요. 네, 음, 요런 포인트는 요렇게 얘기해야겠다라고 정도는 조금 준비해서 들어가는 편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안 음. 되죠. 뭐, 당연히 네이티브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민성님이 말씀해주신 그런 토킹 포인트 같은 거는 사실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도 한국에서 미팅을 하거나 뭐 리더십 회의를 한다고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는 블랙 포인트들을 적어도 가지고 들어가야 그걸 명확하게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고 메일을 쓸 때도 그걸 이제 컨사이스하게 이제 영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최대한 정제하려고 하셨다라는 게 사실 가끔 이제 라이팅에 굉장히 그 스피킹은 좀 어렵지만 라이팅은 되게 자신 있으신 분들이 또 한국, 일본 이런 쪽에 좀 있어서 음, 메일이 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음. 지금 민성님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 영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아, 그러셨구나. 그 듣는 거는 괜찮으세요? 민성님은? 어, 다 이제 뭐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빨리 말할 때 이런 거 잘 좀 들리세요? 어렵죠. 어려워서 음, 지금 이제 시간을 좀 들여서 그래도 평소 때 영어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길게는 못 하는데 약간 리스닝 쪽 위주로 많이. 음, 음,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 국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국적인데도 되게 발음하시는 그 스타일도 다르고 어떤 경우는 또 발음이 좀 불명확하게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당연히 이 유창한 사람들이면 다 캐치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캐치하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이런 리스닝 같은 거 그냥 근데 어떤 리스닝 프로그램을 든다기보다 약간 어떤 드라마라든지 이런 단편적으로 해서 좀 문맥을 이해하려고 많이 해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문장 단어 하나를 저는 다 캐치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근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3분짜리, 5분짜리 클립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 한 문장, 두 문장을 놓쳐도 문맥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갈 길은 음. 멀죠. 네. 계속 공부해도 뭐 공부할 거는 네네. 많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리세일즈로 이제 직무 전환을 하신 후에 처음에 회사에도 적응하고 직무에도 적응하시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오랫동안 했던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세일즈 쪽으로 가신 건데 좀 몇 년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 내가 그 세일즈가 좀 잘 맞다, 나 전환 잘했다, 좀 이런 느낌이 드셨나요? 정확한 느낌, 그때의 정확한 느낌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지금 그냥 뭔가 지금 생각에 그때의 느낌들이 축적이 된 거겠죠. 그냥 지금 느낌은 세일즈의 본질은 실은 생각보다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그냥 우리 사는 것도 세일즈의 연속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뭐, 그냥
그냥 뭐 친구끼리 맨날 보는 거 아니고 이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꼭 영업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경우도 그렇고 내가 뭔가 이성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근데 이런 사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세일즈랑 너무 똑같아요. 실은. 그래서 이게 세일즈를 뭐 누군가 특별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 혹은 특별한 스킬이 있어야지 잘하는 게 아니라 실은 어찌 보면 우리 삶하고 너무 밀접하게 연관된 게 세일즈더라고요.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어, 이게 뭐 내가 맞다 안 맞다라기보다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각자의 스타일로. 나 정말 말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난 진짜 남 앞에서 부끄러움 많이 타고 물론 어떤 진짜 정말 특이하게 어떤 이 이상 반응이 나오는 아주 극소수 케이스는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나 남 앞에 가면 되게 땀도 많이 나고 말을 하기가 너무 불편해. 이런 경우도 그들만의 스타일로 세일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세일즈는 우리 삶이랑 다른 게 없다라는 걸 오히려 거꾸로 느낀 것 같아요. 그 살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들이 말하자면 다 세일즈의 일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서로 다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고, 그렇게 이제 프리세일즈로 역할을 하셨고, 오래 계셨잖아요.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11년 정도 거기서 좀 안 됐습니다. 11년 정도, 10년을 넘게 계셨는데, 어떻게 10년, 한 회사에 이제 10년 계신 게, 그때 이제 처음으로 계셨던 건데, 옮기셔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어떻게 해서, 좀 어떻게 회사가 좀 좋았나요? 그 다니시다 보니까. 뭐 어떻게 회사는 해서 좀 오랫동안 계실 수 있으셨던 것 네, 같으세요? 회사는 워낙 좋죠. 뭐 조직적으로나 되게 잘 구성이 돼 있고 오랫동안 이렇게 복잡한 비즈니스 해온 회사만큼 되게 배울 게 또 많았고 그리고 음, 또 나름 또 즐거웠고 되게 좋았었어요 회사는. 그리고 누가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거기서 우리 나이층이 되게 열심히 일해 할 수밖에 없는 나이층이었어요. 왜냐하면 세일즈들은 그때 전반적으로 나이도 많으셨고 또 새로운 물결에 이제 난 뭔지 모르겠어 뭐 클라우드 몰라 다 모르겠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프리세일즈니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거였고 젊은 친구들은 클라우드는 아는데 예전에 기존에 클라우드 이전에 또 그걸 잘 모르는 또 세대다 보니까 우리는 고객을 음. 만나면 두 개를 다 같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트랜지션을 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유니티로 오셨잖아요. 네네. 그 유니티로 오셨던 시기는 뭐 유니티가 지금은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조금 초창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고 유니티가 이제 퍼블리클리 이제 올라간 것도 몇 년 안 됐으니까 어,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어요? 한 회사를 오래 다니시고 또 이렇게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네. 새로운 회사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뜻밖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음, 고객사 가는 중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는 번호인데 받았어요. 근데 이제 헤드헌터라고. 근데 그 전에 헤드헌터 몇 번 왔었었거든요. 전화가. 근데 뭐 아직 아닙니다 했는데 이상하게 그분 전화는 제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못 끊고 끝까지 들었어요. 어, 음. 그때 저도 고객사 다 도착해 가는 과정이었는데 다 도착해 가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 전화를 못 끊겠는 거예요. 이게 대화하다 보니까 이게 음, 유니티라는 회사래요. 근데 저는 MSS도 게임사를 했기 때문에 유니티가 뭔지는 알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한번 어, 관심은 있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막 그때 음, 제가 막 새로운 잡을 찾는 단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한번 제가 뭐 믿자가 본전이죠. 그래서 물론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면 관심 있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정보나 이런 거 달라. 그러고 이제 받은 다음에 제가 그때부터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진짜. 왜냐면 10년 9개월, 그 당시 거의 10년 9개월 정도 다녔었고, 이제 애들도 막 어릴 때고, 그리고 유니티라는 회사는 상대도 상당히 작고, 뭐 여기 처우나 이런 건 전혀 정보가 없고. 근데 제가 그때 40대 초반인데, 내가 뭔가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고 하는 결론에達았어요. 제가 그 결론 할 때까지는 거의 한 달 정도 매일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한 새벽에 일어나서. 아, 그냥. 막 그냥 잡념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지금 내가 떠나려고 하는 이 자리가 누구한테는 절실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쓰면서 계속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냐. 혼자 계속 그 생각들을
그냥 썼어요. 뭐 어떤 정리해서 나중에 읽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썼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내 생각을 뱉어냈던 거죠. 글로. 근데 유니티라는 거는 그때 게임 엔진이었는데 저는 이게 게임 엔진에서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 AR, VR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이제 알려지기 막 스물스물 시작할 때였으니까 어찌 보면 유니티는 IT의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가능성을 봤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오케이가 되면 이제 다녀야겠다고 결정을 하고 저희 이 와이프한테는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딴 집하고 좀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동의를 구하진 않고 제가 그냥 통보를 해요. 그 고맙게도 와이프도 그를 항상 저를 인정해 주니까 나 이런 회사로 갈 거야. 근데 회사가 되게 작아. 그래도 한번 내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다행히 또 오케이가 됐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가면서 그때는 한 3, 4년 정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음. 이번 주 딱 되면 8년 꽉 채워요. 와. 네, 또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막연한 예상이죠. 뭐 당연히 저는 미래학자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음. 시절 2, 3년 전에 올 때는 제가 생각한 대로 됐던 것 같아요. 진짜 메타버스 때 유니티는 뭐 유니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 때문에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회사 됐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시대가 오는구나.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꺼지고 그렇게 됐지만 저는 충분히 저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유니크한 어떤 기술력도 있고. 야, 그렇게 옮기게 되셨구나. 네. 헤드헌터 분이 세일즈를 잘하셨네요, 그때. 네. 그 전화를 못 끊고 헤드헌터 분들한테 왕왕 전화를 받으셨었는데 이 전화만큼은 방금 미팅을 바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화를 못 끊겠다 하고 이제 좀 와닿는 그런 콜이셨는데 유니티까지 옮길 때까지 본인이 직접 이직을 꿈꿔서 이렇게 지원하신 적이 없으세요? 다 이렇게 헤드헌팅을 어떻게 보면 당하신 건데, 뭐 좋은 거죠. 그렇게 되신 거는, 그렇게 옮기신 거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뭐 헤드헌터 분이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와중에는 뭐 관계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주신 말씀대로 먼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되시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업무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민성님께서 본인의 업무를 좀 잘하기 위해서 뭔가 좀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다른 분들하고 좀 근데 다르게? 항상 좀 할 때는 뭐 바쁘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끝나고 나더라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처음에 이제 경력이 없을 땐 그랬고,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맨날 하던 일을 루틴하게 하고 있는 걸 내가 느끼게 되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 주변에 비슷한 업무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음, 저게 더 좋은 것 같으면 또 저것도 한번 내가 해보고. 이게 되게 업무할 때 항상 그래도 좀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나한테 막 복사하는 일만 계속 주구장창 맡긴다 하면 내가 가서 이렇게 종이 꽂고 매수하고 맨날 이거 똑같은 걸 하겠죠? 만약 내 성격이면 이거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니면 이거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계속 그런 고민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그게 꼭 내 혼자 생각해서는 이 짧은 생각이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내 혼자 생각해보면 뭐합니까? 그럼 찾아보기도 하고 주변에 비슷한 업무 하는 사람한테 혹시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걸 물어보고 좀 약간 스타일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지금 세일즈도 음, 그렇고 약간 좀 저희 직원들한테 좀 많이 배우거든요. 물론 제가 코칭도 많이 하지만 그는 아주 큰 그림에서는 코칭을 하지만 어떤 세부적인 스킬이나 기술이나 이 부분들은 훨씬 더 잘해요. 또 우리 팀원들이. 음, 그럼 또 저도 배워. 음, 맞아. 야, 내가 저맘때 저렇게 못했는데 와 대단하다. 저 음.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계속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많이 하시네요. 네네.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없을까 이런 것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 유니티로 옮기셔가지고 사실 유니티는 지금은 뭐 한국의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지만 그때 민성님께서 이제 7, 8년 전에 옮기셨을 때만 해도
이제 유니티 코리아가 굉장히 초창기고, 네네. 그리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예전부터 굉장히 대기업이었고, 네네. 문화가 또 한 번 확 바뀌셨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예, 다시 어떤 스타트업 기운으로 가신 건데 어떠셨어요? 처음 옮기셔가지고 좀 적응하는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특별히 어렵다거나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광화문으로 옮겨서 오피스가 너무 이쁜 데였어요. 뷰도 너무 좋고. 음, 혹시 가보셨나요? 막 청와대도 광화문은 못 보이고 광화문 가봤어요. 안에 싹 다 경복궁 안에 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입사 딱 올 때 한국에 26명 있을 때였어요. 근데 오피스도 되게 작고 구석진 데 있어서 해가 안 들어와서 계속 하루 종일 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냄새도 그러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 되게 많이 났어요. 오피스도 작고 어두컴컴하고 저는 완전 비교 체험 극과 극인 거예요. 근데 실은 그거 갖고 불평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정도는 각오하고 왔으니까. 왜냐하면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을 보고 온 거잖아요. 지금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오히려 뭐 심적으로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문화적인 부분은 다른 게 MS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죠. 여기는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저는 말을 한마디 해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막 하면 막 해도 돼요. 나이 많으니까 내보다. 근데 오히려 저보다 작고 심지어 차이도 뭐 한 바퀴 이상 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지금 거의 두 바퀴도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러면 제가 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막 힘들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고 그냥 어,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뭔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왔으니까 난 내 밥값이라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어차피 세일즈 팀장 왔으니까 기존에 했던 그 세일즈 방식보다는 좀 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좀 기존 하던 것도 일단 들었고 근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세일즈 멤버들이 이렇게 세일즈 오래 한 친구들 아니다 보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어차피 지금 멤버들을 가지고 좀 새로운 방식을 좀 더 만들어 보자. 그게 MS 방식을 고수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더 적합한 방식. 그래서 그때 처음에 와서는 한 두세 달은 거의 엄청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어떻게 고객을 선정하고 뭐 이런 부분. 물론 대부분 다 고객이었지만 음, 뭐 좀 더 우리도 어쨌든 이 그로스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에서 되게 그런 시스템 셋업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맙게도 같이 있던 팀원들, 주변 동료들이 되게 서로 잘 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하는 음. 데 있어서 되게 잘 재미있게 잘 셋업된 것 같아요. 민성님 와서 이제 또 세일스 팀을 그 뭐 꾸리셨고, 그 다음에 뭐 그전에도 계속 팀장 역할들을 많이 하셨었지만, 리더 역할을 하셨었지만, 유니티도 이제 뭐 상장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계속 해오고 했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뽑으시고. 네, 그 채용을 하시는 입장에서 네. 이제 팀의 리더나 아니면 조직의 리더 입장에서 민성님이 아까 뭐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채용하시는 입장에서? 저도 이렇게 채용을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처음 약간 태도를 제일 뭐 다른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조금 음, 긍정적인 분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 얘기를 할 때도 똑같은 표현을 할 때도 좀 긍정적인 사람이 표현하는 거랑 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표현하는 거랑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똑같은 현상을 설명할 때도. 그래서 조금 이제 긍정적이고 약간 셀프 모티베이션 되는 사람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실은 회사가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이런 스타일 혹은 이런 잡의 사람들한테는 요렇게 주면 모티베이션 될 거야. 될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워드도 있어. 이렇게 하면 좋지만 현실은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스스로 조금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걸 좀 성장하기 위해서 어, 좀 본인 스스로 방식을 찾고 이렇게 셀프 모티베이션 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좀 유도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볼 때 질문을 정해놓고 가지 않아요. 이력서 쭉 본 다음에 이게 보통 어치브먼트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를 딱 잡아서 그 어치브먼트 중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우리가 뽑는 잡하고 연관이 돼 있을 거. 그러니까 우리 후보군에 인터뷰 후보로 됐을 거잖아요. 그럼 저 딱 그거 갖고 되게 드릴다운 들어가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진짜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 그때 그 느낌. 왜냐면 그때 좀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막 설명하다 보면 그럼 내가 이렇게 저도 이제 그 막 상상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면 음, 그때 꽤 요런
갈림길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랬나요? 그럼 그럴 때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막 이런 질문도 계속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음, 본인들이 하지 않은 걸 했다고 또 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서 먼저 걸러내고요. 진짜 했을 때도 그 실은 그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 되게 저는 되게 드릴다운해서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분명히 이정표들이 있었을 건데 왜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했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나름 이 사람의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으로 직접 함께 네, 네, 들어가서 맞아요. 저 약간 그런 한번, 스타일. 예, 그 업무나 그 성과나 그 프로젝트를 했었던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시는군요. 네네. 근데 뭐 음, 어떤 업무는 혼자 다 어, 하기에는 큰 업무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 와중에 네. 같이 일했던 사람들, 뭐, 그럼 그 일했던 사람들의 서로 이제 인터레스트가 컨플릭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도 같이 얘기해보고 되게 좀 그런 구체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 근데 그때 주도적으로 해서 내가 분명히 뭐 당연히 시니어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내가 주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가 맡은 일에서는 내가 주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제로 했었던 그런 본인 어떤 주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때 왜 그런 판단하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체크를 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뽑는 것 같아요. 그 민성님이 지금 이제 28년 정도 이렇게 커리어를 하시면서, 병원 업무 시스템에서 하드 트레이닝 하시던 걸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하시고 대기업도 가셨다가 지금 이제 유니티라는 회사에서 뭐 작은 기업이었지만 되게 큰 기업이 좀 돼가는 과정을 또 하시면서 지금 대표이사 자리까지 이렇게 하고 계신데 이렇게 지나 보시면 음, 내가 이 커리어를 그래도 이렇게 잘 다져오는데 이런 것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다. 음, 내가 돌아가더라도 젊은 민석에게 나는 요거는 꼭 그 가져가라. 아니면 더 이렇게 해라. 라고 좀 조언을 주고 싶다. 네, 한다면 네. 뭐 그런 거 몇 가지가 좀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 혹은 얘기를 좀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제 인생에 음, 저는 어릴 때 되게 속이 좁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웃기는 잘 웃었는데 그게 막 이렇게 마음이 넓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그럼 지금 넓냐? 그럼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저의 밑거름이 된 게 실은 되게 독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음, 막 어릴 때는 책 읽으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 읽죠, 당연히 안 읽어요. 근데 아마 30대 초반에 어떤 계기인지 그냥 누가 얘기는 안 했는데 갑자기 제가 책을 되게 많이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을 읽었던 것 같아요. 음, 책을 되게 많이 읽고 그때 뭐 자기계발서도 읽었죠. 근데 자기계발서는 몇 개 읽다 보니까 되게 똑같은 말을 좀 다르게 푸는 경향들이 있었고 물론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한두 권 정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보다 제 관점을 좀 이렇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아니면 내가 하는 그런 생각, 관점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아니면 이런 거는 이 세상을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구나.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만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좀 전혀 다르게 쳐다보는구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좀 그때 읽었던 책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가 뭐 음. 어떤 책이 무조건 내 막 죽을 때까지 이 책 가져갈까 이런 책보다는 그냥 하나하나가 내 생각들을 막 이렇게 깨주는 거 있잖아요. 막, 와, 진짜 나는 이 문속의 개구리야. 음. 그래, 뭐 이 세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래서 좀 다양한 관점들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좀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음. 나름 뭐 꼰대죠. 저도 당연히 나이가 이제 50 다 됐으니까. 그래도 젊은 친구들 저는 되게 호흡을 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서슴없이 저랑 되게 잘 놀아. 물론 그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좀 그런 관점에 좀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이게 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종,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인간이고, 나는 10대, 20대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 사람들한테는 항상 배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울 게 있고, 음. 또 난 고맙게도 그분들이 또 오히려 자기 얘기 막 이렇게 편하게 해주면 난 더 고맙고, 그럼 나도 같이 이제, 음. 같이 그분의 나이대가 돼서 같이 즐기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그렇게 안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좀 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그 책을 통해서 좀 많이 좀 제 자신이 변화된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관점이 사실 이제 말랑말랑하지 않고 굳는 순간 내가 아는 것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순간 사실 진정한 꼰대로 거듭나는 건데 그러지 뭐 꼭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커리어 속에서도 계속해서 민성님은 관점을 좀 확장하려는 노력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가 그거를 하는데 큰 역할을 새로운 관점들을 흡수하는데 큰 역할들을 해주셨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성님도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완전 토종인데 지금 글로벌 기업의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계신 게 사실은 많은 다양한 관점들에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열려 있다. 좀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민성님 이제 마무리하면서 네. 오늘 그 뭐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눠봤는데 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이제 더 여쭙고 싶은 건 많지만 어디 한국 늦은 시간이라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오늘 이렇게 좀 한번 쭉 짚어보셨잖아요. 민성님도 이런 기회들이 그렇게 흔치는 않으실 텐데 커리어 돌아보셨는데 오늘 시간 어떠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여쭤보지 못했던 거 있다면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어느 정도 제 인생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고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지라고 하는 게 제가 말하기 바쁘면서도 좀 이렇게 조금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실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운이 참 좋았다고 했는데 그 지나고 이렇게 보면 그래도 힘든 순간 많았고 즐거운 순간 많았지만 물론 이제 힘든 순간만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제가 좀 지금까지 이렇게 좋게 뭐 좋다라고 좋다면 좋은 이런 길을 걷게 된 그 첫 번째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힘들어도 음, 좋아질 거야. 근데 단순히 그냥 좋아질 거라기보다 좀 상황을 좀 좋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시련도 나를 좀 더 뭐 든든하게 하려고 한 거다. 뭐 너무 책에 나온 얘기 같은 건데 실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막연했었어요. 왜? 뭐 이런 걸 나한테 멘토리 해준 사람 없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발전이 있을 거고 내가 막 타고난 운이 정말 나쁘지 않으면 그래도 나중에 성장하고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 조금 혹시나 지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아마 힘드실 거예요. 상황 자체도 너무 어렵고 시대도 어렵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썩 음. 예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도 기회를 보고 긍정적으로 준비하고 또 좀 열린 마음으로 어, 대하고 준비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기회는 기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도움이 더 드려도 되는, 되나요? 네, 그럼요. 예전에 목사 갔을 때 기업 강연 이렇게 오신 분이 계세요. 음, 근데 그 강연 자체 내용보다는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분이 통신회사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통신회사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피켓하고 이렇게 팜플렛 나눠주고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출근할 때 줘야 훨씬 이게 네. 먹히니까. 그럼 이런데요. 전날 위에서 팀장 불러가지고, 저기 내일 팀원들 데리러 나가서 저기 1시간 동안 돌려. 이렇게 오더가 내려오는 거야. 그럼 팀장 마음은 어떻겠어요? 본인도 하기 싫을 거잖아요. 어, 그죠? 근데 팀원들한테 가서 그것도 하라고 해야 돼. 음, 그러면 팀원들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다 막 인상 이렇게 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찍 나오냐 막 난리 막 이러는데 그때 진짜 한 명이 이쁜 직원이 있었는데 어떤 얼굴이 이쁜 게 아니고 되게 반응이 정말 자기 안아주고 싶었던 그 직원이 뭐라고 했냐. 그 직원이 그렇게 해서 안아주고 싶었다고 한 건데 그랬대요. 어, 알았어요. 대신 스타벅스 사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막 안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음, 자기도 싫지만 팀원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팀은 다 죽상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네. 알았어 나갈 테니까 대신 이거 해주세요. 근데 뭐 자기 돈 스스로도 스타벅스 사주면 되지. 커피 사주고 알았어 빵까지 사줄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황을 바라보는 이 시각인 것 같아요. 어차피 회사가 음,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 죽상주 하는 것보다 오케이 할게 대신 나 이거 좀 해줘. 이렇게 좀 더 꼭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환경으로 또 만들어가는 것도 또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힘든데 웃어라 아니면 뭐 싫은데 좋아해라 이거는 실은 불가능하잖아요. 인간 마음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나 환경들을 또 스스로 음.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저는 정말 좀 힘들지만 잘 견딜 수 있는 또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와,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그 얘기가 정말 그런 팀원분은 너무 좋죠. 팀장님 입장에서. 그죠? 팀장 입장에서 너무 진짜 안아주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가 요즘 상황이 좀 안 좋다. 요즘 뭐 경제도 안 좋고 회사 상황도 안 좋고 좀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사실은 내가 바뀌어야 바뀌잖아요. 그래서 민성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너무 안 좋을 때도 내가 좀 어떻게 좀 다르게 바라봐 볼까? 열린 마음을 가져볼까? 긍정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직원분처럼. 네네. 스타벅스 사주세요 했던 네. 분처럼.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민성님 오늘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도움이 또 돼야 될 이렇게, 텐데 저 잘 모르겠네요. 아, 네네. 언제나 민성님하고 말씀 나누는 거는 진짜 많은 인사이트를 주지만 오늘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이야기들이 예, 또 저희 그 커리어 치챗 듣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민성님께서 오늘 책을 강조해 주셨으니까 오늘 마무리는 민성님이 책 한 권 정도만 뭐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이제 다독가신데 한 권 정도만 꼭 요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요새 읽으신 책이나 아니면 음, 뭐 인생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소개하시면서 네. 오늘 로커치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 책은 아니고 최근에 읽어서 그냥 기억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제목이 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 제가 이게 읽은 지 2달 됐는데 그 되게 유명한 만화 이런 직장인 만화를 쓴 작가거든요. 제가 잠시 지금 서치해봤거든요. 스컷, 예, 스컷 애덤스 아니에요? 맞아요. 스컷 애덤스가 딜버트 딜버트 맞아요. 만화가잖아요. 예. 더 시스템을 보면 조금 약간 비슷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내용 자체는 되게 포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또 큰 부담 많지 않고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네. 아시네요, 그래도. 더 시스템. 이 사람 책, 예,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네. 제목이 달라요. 원래 영국에, 이게 아, 그 영어 원서로는, 내용이 음, 이제 뭐 맨날 실패하는 사람도 성공하는 법, 뭐 본인의 네, 이야기 쓴 거라 네, 이제 그런 건데 네. 한국에는 더 시스템으로 돼 있네요. 음. 어, 물론 그게 이거 실패하는 너무 좋죠. 사람들한테 성공한 법을 알려주진 않아요. 그냥 그분이 그랬다는 거고. 근데 그 안에 컨텍스트들이 되게 이게 큰 어떤 무게감을 막 너무 이렇게 깊이 다루지 않으면서 그냥 다양한 관점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번역도 되게 잘하셨어요. 이게 지금 로고님은 원서 읽으셨죠? 예, 저는 근데 원서입니다. 번역하신 분도 되게 얘기를 되게 재밌게 어체를 잘 바꾸셨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어로 어, 읽으셔도 또 다른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너무 좋다. 네. 오늘 요거 제가 책 그 편집할 때 띄워드릴게요. 네네. 스콧 애덤스의 더 시스템 오늘 민성님께서 또 이렇게 권해주셨습니다. 한번 네네. 읽어보시면 저도 이제 그 영어로 읽었지만 굉장히 재밌는 책이었으니까 네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민성님 오늘 오랜 시간 좋은 이야기들 많이 아유, 나눠주셔서 오히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또 뵐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